90만 원? 일본의 수도 도쿄. 1,400명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입니다. 100년이 넘는 신사 옆에 최신 빌딩이 서 있고 골목을 건널 때마다 분위기가 달라지는 아주 재미있는 도시죠. 사실 일본 여행은 수도 없이 많이 다녀왔지만 도쿄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뭐랄까 아껴둔 보물 상자를 여는 기분이었달까요?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 도쿄. 첫 여행이라면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긴자, 시부야, 도쿄역, 아사쿠사. 저는 이 정석 코스 그대로 다녀왔으니까 도쿄가 처음이라면 이 영상이 아주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제일 빠른 건 40분 만에 도착하는 특급 열차, 가격은 2,600엔입니다. 두 번째는 환승을 해야 하는 일반 전철, 가격은 1,300엔. 그리고 마지막 저렴한 1,500엔 버스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로 나가면 됩니다. 여기 바로 나오면 버스 스테이션입니다. 엄청 편하다. 전 역시 지하철보다 버스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수화물도 직접 해주신다. 안녕하세요. 기사님이 캐리어까지 실어주시고 따로 걷는 것 없이 입구로 나가서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만 가면 바로 도쿄역에 도착하니까 버스를 완전 추천드립니다. 짐을 맡겼습니다. 짐 보관하는데 1,300엔이었어요. 도쿄역 바로 들어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도쿄에서 첫 끼는 니온마시의 츠지안을 갔어요. 한국인이 제일 많이 가는 카이센동 맛집인데요. 실제로 줄을 선 사람이 거의 한국인이었어요. 해산물을 산처럼 쌓아주는 덮밥인데 다 비비니까 이 정도 나왔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못 찍겠어. 한국인밖에 없어요. 이렇게 밥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조금 빼고 이것만 오차즈케 해야겠어. 마지막에 도미육수를 부어서 오차즈케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가 4점 나와요. 한 점 먹어볼게요. 엄청 작다. 츠지안 제가 딱 말해줄 수 있어요. 거기 메뉴가 4개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다 섞여서 맛이 별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제일 싼 메뉴가 1,380엔 이거든요. 그거 드세요. 긴자로 걸어가는 길목에 몽벨이 있습니다. 매장 진짜 크다. 몽벨에서 가방? 얘랑 가방이랑 가격이 많이 올랐네? 원래 이렇게까지 안 비쌌던 것 같은데? 이거였네. 5만원짜리. 두툼한 거 말고 얄쌍한 거. 이렇게 접어져요. 그리고 제 지갑. 이 지갑 진짜 좋거든요. 저 이것만 가지고 다녀요. 검정색도 있네요. 이거 완전 추천. 17,000원입니다. 그리고 몽벨에서 양산이 유명하거든요. 이게 왜 유명하냐면 엄청 가벼워요. 핸드폰만큼 가벼워요. 근데 이 양산이 가격이 좀 있습니다. 63,000원이에요, 가격이. 몽벨이 캠핑 등산 브랜드여가지고 경량 제품이 진짜 잘 나와요. 몽벨에서는 경량 제품 사야 돼. 은하를 만들던 자리라는 뜻의 긴자. 에도 시대에 은하 주소조가 있던 동네가 지금은 일본에서 가장 비싼 거리가 되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1호점이 다 모여있는 곳인데 이런 긴자의 명품 거리에 8층짜리 문방구가 있대요. 바로 긴자 이토야 건물인데요. 여기 이토야 굿즈 있다. 이거 진짜 예쁜데? 아니 이건 진짜 예쁘다. 운동계잖아. 쓸모도 있잖아. 8,000원? 솔직히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쁜데? 대박. 3,000만 원짜리 만년필? 눈에 담아갑니다. 근데 지금 도쿄에서 에어컨 몇 도 이상 틀지 말라고 그거 나왔나봐요. 모든 매장이 다 너무 더워요. 도쿄 자체가 더운데 매장도 하나도 안 시원해. 지금 뭔가 제재 그런 거 들어온 것 같아요. 다행히 어항만큼 저의 심금을 울리는 게 없어가지고 지갑을 무사히 지켰습니다. 이게 긴자의 상징 와코 시계탑입니다. 1932년에 지어져서 전쟁도 버텨낸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긴자에 가면 긴자 백화점 루프탑을 한번 올라가 보세요. 긴자 백화점 루프탑입니다. 여기 사람도 없고 진짜 좋다. 무료에다가 도쿄타워도 살짝 보여서 쇼핑하다 쉬어가기 완전 좋았습니다. 구석 자리에 이렇게 신사도 있습니다. 1924년도에 지어졌나봐. 답이 정심하다 소리를 내요. 여기서도 들릴지 모르겠다. 누군가가 사진을 찍고 있어. 뭔가 고위급이야. 고위급으로 추. 저는 반대편에서 이 시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좋은 게 여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볼 수 있는 거야. 뭔가 아지트 같을 것 같아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아. 여기 굉장히 만족스러운 곳입니다. 여기 작은 미술관 같은 것도 있다. 여기는 그림을 살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800만 원. 일본은 백화점도 재밌네. 여기는 또 서점인 거야. 서점이 왜 이렇게 예쁜 거야? 도쿄는 진짜 재미지다. 긴자에서 전철로 딱 10분. 근데 도시가 완전 다른 얼굴이 됩니다. 근데 지금 지하철부터 심상치 않아. 지하철이 거의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거든요. 아키하바라 찍먹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전에 힘 좀 내야겠어. 너무 덥고 힘든 것 같아요. 진짜 길거리에 메이드복 입은 언니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거 찍을 수가 없어요. 그녀들의 초상권을 지켜주기 위하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 아키하바라는 전쟁 직후 전자부품 시장에서 시작된 동네인데요. 라디오 부품을 팔던 골목이 지금은 전 세계 오타쿠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가차하러 왔어요. 여기 한국 사람들 많다. 유튜브 보고 찾아왔거든요. 그냥 안에 현지 사람들 많은 데를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귀엽다. 포켓몬 카드도 팝니다, 여러분. 오타니 카드잖아. 봐봐요, 이런데 사람들이 진짜 많단 말이야. 이런 데를 한번 와봐야 돼. 몬치치가 이렇게 춤추고 있는 건가? 긴자보다 여기가 사람이 더 많아요. 수르가야 본관입니다. 23,000원. 얘가 23,000원이요. 네. 어린 시절 우연히. 그리고 여기도 싸게 파는 곳입니다. 애니메이션 피규어 스토어라고. 50만원, 90만원? 비싼 거는 카메라에 담아둡니다. 진짜 감기. 귀멸의 칼날이잖아. 65,000원. 괜찮은데 가격이? 트레이더스 2호점. 빠르게 한번 쓱 불러볼게요. 이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어가지고 진짜 비싸다. 20만 원. 오타쿠의 탑 라디오 회관입니다. 확실히 여기가 가격이 비싸긴 하네. 뭐야, 귀엽잖아. 프리랜 티셔츠 품절. 아, 이런 거 사고 싶다. 스에이르초역에서 내려서 아키하바라 방향으로 걸어 내려오세요. 가차폰 회관, 수레화가 같은 저렴한 매장들을 순서대로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타쿠의 탑이라고 불리는 라디오 회관은 구경은 정말 재밌는데요.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었어요. 길 알려주신다. 어머. 우와. 나 너무 감동스러워. 버스로 환상했어요. 아니, 역에서 버스까지 데려다 주셨잖아요. 근데 또 이 기사님은 제가 막 돈 낼 때까지 기다리시고 엄청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너무 감동스러워.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일정이 시부야 스카이를 보러 갑니다. 시부야 스카이는 예약을 해야 돼요. 특히 노을 시간대는 무조건 예약 필수이니까 도쿄 여행을 결정했다? 그날 바로 클룩에 들어가셔서 미리 예약해 두세요. 바로 옆이 예약입니다. 여기가 왜 인기 있는지 알겠어. 이게 되게 멋있네. 사람들 대박이다. 우와. 지금 신발 베고 누워 계시는데? 너무 좋다.
시부야 스카이엔 사람들이 그냥 누워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자유로워 보이더라고요. 47층 위에 있는 하늘공원 같다랄까요? 그래서 저도 한번 누워봤는데 몇 시간 만에 눕는 거니. 사실 누우면 건물에 아주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게 무서워가지고 올해는 못 누워 있었어요. 옥상에 올라오면 도쿄가 360도로 뻥 뚫려 있는데요. 저는 한참을 앉아서 야경을 바라봤어요. 위에서 내려다본 사람들은 정말 개미처럼 작더라고요. 사실 내가 가진 고민들도 멀리서 바라본다면 한낱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이제 진짜 마지막 일정 시부야 교차로를 보고 스크램블 교차로고 뭐고 진짜 배고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네. 지금 일단 밥을 먹겠습니다. 와, 무조건 이거 시켜줘야 돼요. 이게 그냥 왔다입니다. 전쟁 직후에 아이들이 밀가루 반죽으로 철판에 글자를 쓰면서 놀던 간식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문자야끼로 시작돼서 오늘날의 몬자야끼가 됐습니다. 주걱으로 얇게 눌러서 바삭하게 눌러붙으면 긁어먹는 것. 이게 정석으로 먹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먹어야 돼요. 한국어 공부하고 계세요. 기억하시나요? 제가 짐을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한 30분째 도쿄역을 헤매고 있거든요. 이제 12시가 다 돼가니까 조금 무서워요. 도쿄역이 너무 커가지고 어디다 짐을 맡겼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또 다른 분은 이쪽으로 가야 된대요. 빰빰. 사진을 찍어놓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찾았어요. 제가 여기 입구로 들어와가지고 3,810번. 오늘 숙소는 9아워즈를 잡았는데요. 샤워 1시간, 수면 7시간, 준비 시간 1시간을 합쳐서 9시간이라는 뜻의 캡슐 호텔이에요. 남성층이랑 여성층이랑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QR을 대고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그게 저는 몹시 좋고 가격은 1박에 3에서 4만원대인데 잠옷, 수건, 어메니티 다 나오고 남녀층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불편한 점이 뭐냐면 2층에서 씻을 수 있고 8층에 짐이랑 잠자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동하는 게 좀 불편하다. 화장실이 진짜 좋아요. 혼자 여행에 숙소를 찾는다? 9아워즈에 자리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여기로 가세요. 둘째 날의 첫 일정은 메이지 신궁이었어요. 이 숲은 사실 메이드인 인간입니다. 100년 전에 일본 전국에서 기증받은 나무 10만 그루를 100년 뒤 자연님이 되도록 계산해서 심었고 지금이 딱 그 100년 후라는 겁니다. 도쿄 한복판인데 들어서는 순간 도시의 소음이 딱 끊겨요. 막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일본이 너무 덥거든요. 여기 딱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날씨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 오전에 더울 때 한 바퀴 돌기 좋다. 진짜 사람 없이 쉬워. 저는 이거를 받았어요. 참배 날짜를 붓글씨로 직접 써주는 증명서 같은 거예요. 오늘의 운세 가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세를 치고 넘버 6
너 마음에 물어서 부끄러움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다. 네 뜻대로 살아라. 아주 좋은 말을 뽑았습니다. 본전 앞에는 금줄로 묶인 부부나무가 있습니다. 부부 화합이랑 좋은 인연의 상징인데요. 마침 결혼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말 오전에 가면 가끔 볼 수 있는 귀한 장면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뭔가가 많아가지고 좋네요. 참외길에는 사케통이랑 프랑스 와인통이 있는데요. 정말 단순하게 메이지 천황이 와인을 사랑해서 이렇게 길목에 와인통이랑 사케통을 전시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날 도쿄는 40도에 가까웠습니다. 뉴스에 날 정도로 정말 더웠고요. 한 곳 구경을 하면 카페나 백화점으로 피신을 하는 게 정말 저의 여행 루틴이었어요. 여름 도쿄는 일정보다 그늘이 정말 중요하고요. 결국 더위에 굴복하고 양산을 구매했습니다.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버텨야겠어요, 양산으로. 오모테산도는 브랜드 본점이 모여있는 거리인데요. 휴먼메이드, 수투시, 폴로, 아미, 베이프 등이 모여있습니다. 근데 이 거리의 진짜 재미는 쇼핑이 아니라 건물 구경이에요. 브랜드들이 세계적인 건축가를 데려와서 건물로 자존심 경쟁을 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모테산도는 걷기만 해도 무료 건축 전시회를 보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웨이팅이 이만큼 있거든요. 30분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동경이라고 써져있는 티셔츠 샀어요. 마지막이었어. 드디어 베이프 줍줍했습니다. 여행 올 때 아쉬우니까 티셔츠 하나씩 사는데 이번에는 베이프 티셔츠를 한번 사봤습니다. 오모테산도 힐즈가 있어서 에어컨 힐링을 좀 하고 가야겠어. 오모테산도 거리의 대표 건물이 오모테산도 힐즈인데요. 일본 최고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지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구경을 하는 건데 건물 되게 잘 지었다. 오, 너무 잘 지었는데요? 여기엔 원래 100년 된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것을 헐고 새로 지으면서 오모테산도의 언덕 경사를 건물 안 그대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가 계단이 아니라 완만한 나선형 슬로브예요. 밖에서 거리를 걷던 각도 그대로 건물 안에서 빙글빙글 걸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강력 추천드리는 게 있어요. 본인들 선물 사가잖아요. 진짜 만족도 높은 선물 알려드릴게요. 바로 소소입니다. 이거는 이미 유명해서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이게 더 잘 나갑니다. 지인들 선물해주면 진짜 기깔나게 좋아하는 거. 에코백 진짜 좋아해요. 다 좋아했어. 가격이 15,000원이거든요. 그냥 노트북도 들어가고 지인들 선물 혹은 본인 도쿄 기념 선물로 완전 강추. 진짜 이번 여행 쇼핑 끝. 이걸로 쇼핑 끝. 너무 더운 관계로 버스를 타겠습니다. 주세요. 도라에몽 행사 중인 롯본기 힐즈에 왔습니다. 유자 라면을 먹으러 왔어요. 유자, 비어. 아니요, 맥주를 있다. 하루에 한 개로 제가 그거 해놨거든요. 비주얼은 이렇게 생겼어요. 개인적으로 여기가 진짜 좋은 게 로우 칼로리 면이 있어요. 면은 곤약면처럼 보들보들 이런 느낌이고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면 그냥 일반 면 드셔도 될 것 같고 이 국물에 유자향이 정말 은은하게 나요. 너무 거부감 느껴 나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나는 유자향이어가지고 꽤나 신박하고 맛있는 맛이에요. 다 먹었어요. 이렇게 밥을 다 먹고 나면 도쿄타워로 눈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롯본기에 왔어요. 원래는 여기가 클럽과 바로 가득 찬 도쿄 밤문화 1번지였는데 롯본기 힐즈, 미드타운, 국립신미술관까지 생기면서 완전 신분 상승해버린 동네입니다.
국립신미술관은 2007년도에 오픈한 일본 최대급 미술관입니다. 신기한 게 이 미술관에는 소장품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기획정만 여는 비어있는 미술관입니다. 여기는 미술관보다 건물 자체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소공포증 있으면 무서울 것 같아요. 유리난간으로 돼 있어서 무서워요. 물결치는 유리 외벽과 거꾸로 선 원뿔리 카페, 그리고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에 나오는 미술관이기도 합니다. 이제 도쿄타워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쪽에 마지막으로 미드타운이 있어가지고 미드타운 잠깐 구경하고 가려고요. 미술관 옆 도쿄 미드타운. 이곳도 2007년에 생긴 복합단지인데요. 지어질 당시에 도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다고 해요. 롯본기 힐즈부터 국립신미술관 그리고 미드타운까지 더위도 식히면서 유명 건축가의 건물들을 볼 수 있어서 눈이 정말 재밌었어요. 마지막으로 도쿄타워를 보러 왔습니다. 도쿄타워 제일 예쁘게 보는 법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아카바네시역에서 내려서 타워 방향으로 쭉 걸어 올라가면 됩니다. 일본 철도가 시작된 신바시. 지금의 신바시는 도쿄 셀러리맨의 성지예요. 전쟁 직후에 이 일대가 암시장이었는데요. 그 골목들이 그대로 지금의 술집 골목이 되었습니다. 기차 고가 밑으로 숯불 연기랑 빨간 등불이 가득한 낮의 도쿄랑은 완전히 다른 얼굴이에요. 수많은 술집 중에서 찾아간 자루야끼 고바야시. 이름부터 양개가 붙은 닭의 진심인 집입니다. 저기에서 치킨을 구워주는 거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예약을 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와봤는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게 됐습니다. 하루를 통째로 내어주고 속세에서 직접 구워 먹는 방식인데 겉은 새까맣게 타 보이지만 속은 촉촉합니다. 겉은 이렇게 타 있는데 속은 너무 부드러워요. 도쿄 자체에 나무가 군데군데 되게 많아요. 푸릇푸릇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좋았어요. 너무 도시 같지 않아가지고. 여기가 정말 인기가 많은 집이라 예약을 해야 할 수도? 나 이렇게 왜 고기 굽는 거 너무 잘 구워져요. 진짜 편하게 완벽하게 구워졌어. 너무 잘 구워지고 쉬운데? 밀가루, 와사비, 폰즈, 유장 막 이거 있는데 아 너무 배부르다. 와 단백질 충전 완료. 이 외국인 친구랑 저랑 같은 버스 타가지고 근데 저기 일본분 두 분이 버스 정류장 알려주시고 계세요. 네, 본인들도 찾기 어려운가 봐. 이렇게 4명이서 지금 버스 찾고 있습니다. 이분 덕에 버스 탔습니다. 땡큐. 문바이. I know 문바이. 숙소 가기 전에 도쿄타워를 한 번 더 보려고 이쪽 역으로 넘어와서 제가 도쿄타워 한 바퀴 돌아봤는데 여기가 제일 잘 보여요. 밥을 다 먹고 다시 아카바네시로 왔습니다. 밤에 도쿄타워를 한 번 더 보고 싶었거든요. (27,000보를) 걸었던 제 첫 도쿄.
긴자에서 시작해 아키하바라, 시부야, 롯본기, 신바시까지 지금의 도쿄를 담아봤는데요. 긴자와 시부야를 돌았으니 2편에서는 100년 된 책방거리부터 센소지의 밤까지 바쁘게 돌아가는 도쿄의 첫인상은 개성 있는 건물과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더 효율적일 수 있지만 낭만 한 스푼을 남겨준 여기는 네온빛 도쿄였습니다.